자, 이제 작년 거 볼 거예요. 2, 3학년도 6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작년 거 6월, 9월, 그리고 수능, 이렇게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수능 완성은 지금 나왔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 그 이제 작년 기출 끝나면은 바로 수능 완성 들어가는데, 네. 우선은 수능 완성은 이제 문학하고 독서 위주로 때릴 겁니다. 우선은. 여기 하고, 엄매나 화작은 그 학교 시험 범위 던져줄 거거든?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우선은 수능 완성 문학하고, 독해. 그게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빠르게 좀 치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 6월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에서 3.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자리 잡았죠? 1번부터 3번은 독서 영역이고, 독서 영역에서는 이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봐야 돼. 항상 내용 일치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어휘력 발달에 나타나는 매트 효과를 도식화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이 매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연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기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해라. 이렇게 추론 형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자, 읽기 기능이 하나 있고,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휘력하고 읽기 흥미, 동기, 이게 필요합니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춰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읽기 능력,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아래 내용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읽기 능력에 대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자, 이번 문제가 A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 하니까 A 보고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자, 그렇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 격차가 발생해.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 양과 관련된다. 당연한 거고요.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렇지? 내가 어휘력이 풍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 다양한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버린 격차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매트 효과가 뭔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죠? 좀 더 내용을 봐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어휘력 격차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썰을 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게 읽게 돼요.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자, 이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 튀어나왔고, 매튜 효과란 개념 설명 들어가네요.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 사용돼서는 읽기에도 적용된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위에 있는 A하고 연결할 수가 있겠다. 자, 매트 효과가 뭐라고요?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은 어휘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글을 읽게 되고 어휘력이 더 많아진다. 이 내용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트 효과를 도식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해 이해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기억은, 자, 봐.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은 세로하고 가로를 먼저 봐줘야 돼요. 학년이 늘어난다. 어휘력이 늘어난다. 자, 그럼 기억은 얘는 어휘력이 높은 애가 되겠다. 그치? 니은은 상대적으로 어휘력이 낮은 애가 되겠습니다. 지금 격차가 어떻게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어. 그죠? 1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 읽기량이 적지만 아니요. 많아. 2번. 니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억과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넓어지고 있어요. 3번. 니은은 학년이 올라가면 기억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 기억과 니은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 차이가 아니라
어휘력이죠, 어휘력. 그치? 예. 5번. 기억과 니은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된다? 띵동. 이 부분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는 문제입니다. 그치? 예. 이거 받아 먹어! 라고 던졌는데, 이거 퇴! 뱉어내면은, 예, 등급이 떨어지겠죠. 다시 지문입니다. 그러나, 자, 그림의 능력을 매트 효과라면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자, 3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점입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트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 1. 인지나 정서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다. 2. 한 개인 안에서도 인지 정서 발달 속도가 다르다. 시기가 다르다. 예컨대 예시.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보통 초딩 때죠. 엄마들이 이것저것 읽히는 거야.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예, 보통 중딩 때 이제 폰에 이제 맞들려가지고.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트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예, 읽기 기능이 부족해요. 그래도 흥미하고 동기가 높아서 읽기 기능 발달을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다. 그치? 이거는 매트 효과하고는 반대 내용이죠. 매트 효과는 뭡니까? 어휘력이 높은 친구일수록 많은 것을 읽고서 더 어휘력이 더 높아진다 이건데, 여기는 읽기 기능이 부족해. 어휘력이 부족한데 흥미나 동기가 높아서 읽기 기능이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트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지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뒷부분에서는 이제 매트 효과, 그죠? 이것에 대한 어떤 의의가 되겠죠? 자, 그럼 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A는 뭐였어요? 글 읽는 능력을 매트 효과라면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방금 봤었던 뒷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박스 가장 적절한 거 찾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아하.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매트 효과는 뭐였습니까? 어떤 개인적 차원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 시기마다 다르다. 안 되죠. 2번.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 차에 따라 각기 안 되죠.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안 되죠.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봐, 요 내용이네. 5번.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 잘한다? 안 되죠. 자, 타인과 상호작용, 공동체,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 풀고, 자, 1번 문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틀렸네? 흥미하고 동기는 읽기 기능이 아니지. 그치? 기능이 아니죠. 2번, 매트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되고요. 매트 효과는 주로 사회에 사용되는 개념이었고요.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읽기 연구에서 매트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겠다. 마지막 단락 내용이었죠. 1번이 틀렸다. 자, 독서 영역에서 여러분들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 자, 내용 질문, 문제 질문이나 내용 질문 있는 친구들은 하십시오. 괜찮아요?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뭡니까? 가와 나가 있는 거지, 그치? 가와 나가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문제 먼저 보면, 가와 나의 차이점 중심. 가와 나의 내용. 기억, 니은, 디귿, 자, 문맥 의미 파악이죠? 네, 이렇게 있고, 미리 봐도 좋은데, 지금 좀 끝까지 좀 보고 얘는 덤벼보도록 할게요. 7번 윗글에서 육가와 지편 학자들의 공통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포인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추론 형태 가나를 이해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맥 및 파악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가지만 보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네요. 그치? 나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쵸? 예.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가나 다 섞여 있어요. 9번만 읽어가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요.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나라 분서갱유를 당내가며 사상통제를 기도했다. 자, 분서갱유, 분서는 무슨 뜻? 분. 우리 분신자살이라는 말을 쓰죠. 분. 이거 불질른다는 얘기야. 책. 책을 불태우고 묻는다. 선비. 근데 선비는 여기 유학자를 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 상시 얘기해 줄게요. 분서갱유. 자, 우리가 진나라 황제를 진시황이 되겠지? 시황제를 이야기할 때 뭐 무식하다, 뭐 폭정이다, 뭐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개념으로 봐야 돼. 진나라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입니다. 최초 통일.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통일했다는 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나라를 완성했다는 얘기거든. 이게 필요한 거 하나의 기준이. 진시황은요 법가야. 보통 우리가 유가, 도가, 법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사람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이 법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어야 되고 도량형 그리고 어떤 기준, 규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아는 이거는 마음의 수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어떻다, 뭐 인격 수양 어떻게 된다, 뭐 군자는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당연히 분서갱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통일했는데 기준이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예요. 꾀했다. 되죠? 그렇죠? 사상 통제를 꾀했다. 이게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진시황 분서갱유는 이 사람 법가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성렬형이랑 좀 비슷한가? 자,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연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또 새로운 사람 나왔네.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자, 그러면 이거 연결 잘해야 되거든.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누구야? 순자. 그렇지? 근데 이사는 이런 걸 다 거부했던 얘기죠. 자, 비판적 흡수. 9의 2번 비판적으로 다른 학문 흡수 받아들인다. 되죠. 학문을 받아들인다. 학문 흡수한다. 좋습니다. 이거는 문맥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 넣어서 내용에 큰 이렇게 뭐랄까 변별력이 없으면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의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때 힘은 아까 얘기했죠, 진시황, 그치? 통일시켜야 돼. 여기에 반하는 세력들은 다 눌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폭군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만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의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누가? 한해 쪽의 사상가들이. 자, 힘의 지배를 숭상하다. 힘을 숭상하다. 3. 안 되죠. 그렇죠? 숭상은 뭡니까? 떠받들다라는 얘기지. 떠받들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숭상이죠. 그렇죠? 숭배야. 상, 위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믿는다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다르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숭상해. 안 되잖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맥상처럼 헷갈리면은 간단하게 하나 문장 만들어 보면 돼. 간단하게. 그래서 의미가 통하는지 살펴보면은 좀 더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 우선 3번 꼽아 놓고요. 계속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였다. 자, 그러면 육가가 뭐 했다고?
이 아저씨가 이거죠, 이거. 진해 멸망 원인 분석, 안정적 통치 방안 제시. 그렇죠? 그리고 힘의 지배를 극복하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내용은 진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 그치? 그리고 나서 진나라 이후 한나라의 분위기 이렇게 됩니다. 뭐 중국 역사 잠깐 뭐 언급을 하자면 진시황이 통일했는데 80년 만에 깨지죠? 이해되니? 왜냐하면 진나라 그 진시황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 진나라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네. 태평천하 그 소설에도 나오는데 아들애가 병신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그 내시들이 막 휘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나서 또 막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다가 얘는 한고조 유방이 또 다시 통합을 했죠. 그러니까 한나라 초기 사상가들은 뭘 보겠어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지? 그거 문제 개선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바로 그게 육가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보니까 어떤 그 전개 방식이 어떤 그 시기의 흐름, 그렇죠? 역사적 흐름 이거를 쭉 훑어오고 있네. 보겠습니다. 자,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육가, 한고조 유방, 치국 개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거 시험범이었구나.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일, 단명, 목숨이 짧다는 얘기죠. 단, 짧다. 명, 목숨.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제의 교만과 사치. 뭔가 비슷하다.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도, 왠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 진짜? 예. 그걸 지적하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진의 문제점. 진의 문제점. 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육가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사상 통제. 한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야, 이게 2,500년 전, 네? 그때쯤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또 현대 한국 사회에다가 또 이게, 이 지점이 또 있다. 연결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이때 그는 누구? 육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과, 자, 통물 개념 나와 있죠?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을 제시하였다. 예. 자, 역시 개념 나와 있습니다. 통물과 통변 개념 가져가야 되겠죠?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라고 파악한 그는 역시 개념 1, 2, 3 나왔어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 결합을 시도하였다. 자, 차이점 나왔죠? 진나라 때는 분서경에서 그치? 육가를 멀리 했는데 한나라 초기에 육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왕도 정치, 인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의는 뭐라고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인의였죠. 자,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체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다. 자, 여기서 잠깐 상식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예와 질서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나라 황제가 초초로 나라를 통일시켰는데 법으로 다 누르니까 폐해가 많았어. 그치? 그러면 사람들한테 공통된 인식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이렇게 좀 통용될 수 있는 나라와 나라, 문화가 달라, 기후가 달라, 사람들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용될 수 있는 게 뭘까? 예. 공자의 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대국이라 하더라도 사신을 보내면 사신의 예절로서 맞이를 해야 되고, 인사는 어떻게 해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그걸 규격을 정하게 두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뭐 그냥 개 망나니 싸움이 되니까, 그치? 다 전멸이 되니까. 그래서 예와 질서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두고 도가의 무의는 뭐죠? 여러분들 무의 자연이라고 들어봤죠, 그치? 예. 너무 좀 인간이 너무 어떤 자연에다가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그게 무의 자연입니다.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 법과의 권세, 당연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또 끌어들이죠. 자, 그에게 무의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와 육가가 생각하는 무의와 육가가 생각하는 법이죠. 자, 육가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 이게 문제점이구만.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였다. 자, 그래서 끝에 가서는 뭐 한계도 있죠. 한계점은 뭐였습니까? 과도한 융통성, 정체성이 문제, 그치? 그래도 의의가 있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통합의 사상. 자,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군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통물, 니은은 통변, 디귿은 인의. 어디겠어? 예, 6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자, 적어놔야지. 기역은 뭐였죠? 통물, 니은은 통변, 디귿이 인의. 인의는 이 두 가지가 정치 세계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인의입니다. 1번, 자, 적절한 것 찾기. 기역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학문의 개별적 특징이 아니라 통물은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앞에 있는 거네, 미안.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치? 아니네. 니은은 도가나 법과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안 되죠? 도가나 법과 사상이 중심이 아니라 유교가 중심입니다. 그치? 육가가 중심, 육가는 육아 중심으로 도가하고 법과 사상을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인의는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한 평온한 정치 결과 안 되죠? 현명한 신하의 임용, 이거는 이제 법이었어. 그렇죠? 법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이 안 맞습니다. 자, 인의는 군주가 부단한 수용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군주의 왕도 정치. 이게 인의의 목적이었고, 인의는 결국 통물과 통변을 어떤 정치 세계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해 힘으로 권력 창출 안 됩니다. 답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가지문 질문이요. 없으시면 나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전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아니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조선 초기야. 조선 초기에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 그럼 뻔한 거 아니야? 제대로 이게 문제야. 그게 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완하려고 나타난 거야.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권 바뀌면 어떻게 돼? 전 정부 탓하잖아. 야, 그때는 이게 문제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바꿀 거야. 똑같아요, 이게. 그치? 예, 뭐, 1000년 전의 일이다 하더라도, 수백 년 전 일이다 하더라도,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예, 사람 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 부각, 너무 당연하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설득,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려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치? 이거의 어떤 목적이 첫 번째 단락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태조의 명으로, 태조가 누구야? 류성계.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됐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업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왕실의 어떤 입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어요. 자, 주관개입. 9번에 4번 끼어들었다. 편찬자의 생각이 역사서에 끼어들었다. 되죠? 다시 지문입니다. 이에 태종이 누구야? 방언형. 태종태세 문단세 방언형.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에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이게 우리나라 종특이잖아. 그치? 별것도 아닌데 치고받고 싸워. 이익이 안 되는 것도 치고받고 싸워. 왜? 쫀심 문제는 자신 있다! 이거거든 사실. 예. 논란이 계속되다. 9번에 5번 논란이 이어지다. 되죠? 자, 그러면 9번에 답이 나왔네요. 3. 자, 다시 지문입니다요. 어쨌든 이 용어에 관련해서 세종대까지 논란이 계속됩니다. 문종 때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아유, 또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이게 이렇게 또 치고받고 싸워도 할 건 또 해요. 또 우리는. 그지? 예.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편적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편적 학자들 죽으려고 그러죠. 맨날 왕한테 깨지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왕들 몇 명이 있는데 세종은 이 역사서를 어떻게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진나라 때는 어땠어요? 진나라 이사 같은 애들은 역사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제 대척점이 되는 거죠. 진나라의 대서와 또는 뭐 진시황과 차이점이 또 드러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이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경서하고 역사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지편학자들은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자 역사관이 담긴 자치 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뭔지 모르겠어요. 강목체가 뭔지. 어쨌든 자치 통감 강목이잖아. 그치? 근데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측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기존 역사서와 다른 점. 이렇게 소스가 있겠네요. 자, 여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치평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찬 방식이 뭐예요? 강목체를 따르지 않고 뭐 전쟁, 외교, 혼란 수습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은 치평요람의 국조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체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긴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과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 한 것이었다. 뭐 어렵지는 않죠, 내용들이. 질문하시게 내용 질문 없으면 바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교를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한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자, 나는 맞죠? 조선에 쓰인 책 설명했고 가는 한날에 쓴 거 육가 신어 그렇죠? 신어 있죠?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면 맞네? 그치? 예. 자, 그러면 좀 더 보충 설명해 봅시다. 가의 한나라의 신어는 이걸 왜 만들었어요? 고조가 이거 요구했단 말이야. 그치? 아니, 진나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한나라는 어떻게 됐니?
하니까 진날에다 문제점들, 그렇죠? 폐들 그걸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그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지평요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종 때 지평요령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예.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흥망성쇠를 담으면서 우리 어떤 정통성에 이런 것을 부각하기 위해 용비어촌과 역시 편찬을 하게 되는 거죠. 1번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자, 나머지도 보자.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역성 아니죠, 이거.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가 않고,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틀렸죠? 가는 신화 하나 얘기했고, 나는 서로 다른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번, 가는 학문적 성격이, 나는 실용적 성격 책을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둘 다 뭡니까? 어떤 한 시대를 분석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걸 쓰는 겁니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어. 아니죠? 나 같은 경우는 개인 주도가 아니라 세종. 이건 왕이지. 옛날에 왕이 지미국 국가 아니라 루이 16세? 루이 14세인가? 옛날에는 왕이 나라 자체였어요. 그냥 여러분들 장기판 둘 때, 왕 먹으면 끝이잖아. 나라 답은 1. 자, 가와 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진의 권력자 이사는 역사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거 좋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역사 사상을 통합하는 학문 경향이 있었죠. 그 순자 내용 그 부분이 어디 있어요? 순자 어딨냐? 순자 이 부분. 근데 그런 게 이제 진나라가 통합하면서 그게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치평요람은 자치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아니죠? 강목체에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틀렸다. 편찬 형식이 안 따랐어요. 4번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주장. 당연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전 정부 탓하는 거야. 전 정권 탓해야지. 그래야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이 당위성이 생기죠. 용비어 창가에는 조선왕조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이 담겨 있다. 좋습니다. 아닌 거는 3. 6번 했고 7번 육가와 지편적 학자들의 공통점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육가도 육아 중심이지. 그치? 지편정도 육아, 유교 중심이죠. 그쵸? 네.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네. 육가는 신화를 통해서, 지편학자들은 세종의 명에 따라서 쓴 글들, 고려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당위성을 언급했습니다.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이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온 것을 이러면은 새 국가를 욕하는 건데? 그치? 그럼 말이 안 되죠, 얘는 당연히.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니에요. 사상은 있었어. 그쵸? 진나라에 떠도 사상이 있습니다. 법가입니다. 이거를 공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기억밖에 없네. 1번. 질문.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럼 8번 남았나요? 자, 보기는 동양의 역사가들의 견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일의 진위, 진짜냐, 위증, 가짜냐.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팩트체크 꼭 해줘야지. 니은, 고금의 흥망은, 자, 고금이란 말은 뭐니? 옛고자, 지금. 그래서 옛날과 오늘날의 뜻이야. 고금하면. 옛날과 오늘날.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 하는 것이다. 조금 기억하는 조금 차이가 있죠. 기억은 팩트체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니은에서는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귿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이건 세종이 언급한 부분, 세종을 언급한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자, 맞지 않는 거 찾는 거야. 기억 관점에 따르면, 이거 순서대로 볼 걸. 에이, 또 봐야 돼. 이게 좀 화면으로 보니까 문제 의도 파악이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선지를 싹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을 먼저 보고 바로 1, 2번을 제껴주면 되겠죠? 예. 나는 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잘려서 못 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어떤 그 집중, 정확도, 그 다음에 속도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관점에 따르면 신호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억에서 얘기한 것은 진위를 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 2번 기억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 이건 뭐예요? 진위를 가리자.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자는 얘기지. 그치? 근데 고려의 용어를 쓰자고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은 뭐였습니까? 위에서. 이게 그게 팩트냐 진짜냐가 아니라 고려의 용어들 그대로 칠자. 이거랑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 고쳐 쓰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고쳐 쓰자는 주장은 유교적 사대주의입니다. 팩트 체크가 아니라. 설명이 틀렸죠. 니은 아까 뭐였더라? 예. 니은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체인 시세의 흐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이 다음,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4번 디귿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 그렇고요. 5번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의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경서는 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이게 역사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아닌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내용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지문 또 보도록 할까요? 10에서 13번 지문. 자, 내용 묻는 문제 하나 있고 칼슘의 역설. 포인트 문제.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추론 형태 문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읽는 속도를 조금 늦춰야 돼.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예술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덩어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도 상관없어요. 단 정보는 정확하게.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1, 2 기능이네.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그렇죠?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요거 정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자, 여기도 개념 나와 있네요. 혈액 응고 개념입니다. 피브린이 뭐하고? 피브린으로 형성된 섬유소 그물하고 혈소판 마개하고 뭉쳐서 혈병이 생기는 거. 이게 응고.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아하.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이해되니 안 되니? 잠깐 설명. 혈관이 있다고 치자. 피가 흘러가야 돼. 그치? 여기가 상처가 났네? 그럼 여기에 이제 혈병이 생겨야 되는데, 그치? 그래야 이제 피가 새는 거를 막잖아. 근데 문제는 혈관 안에서 이게 혈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
피 흐름이 안 되겠지. 여기 덩어리가 지니까. 이게 혈전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피가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예. 이건 동맥경화나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자, 여기서 또 상식 들어가야죠. 동맥이 뭐죠? 동맥이 뭐니? 동맥, 움직인다. 맥, 혈관, 움직이는 혈관, 움직혈관. 그치? 우리가 팔뚝 같은 데 만지면 뛰죠? 목 뒤나 뛰는 애들이 있어. 그게 동맥이야. 그러면 이 동맥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니? 정맥이지, 정맥. 정맥은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푸르게 되어 있는 게 정맥이지. 우리가 주사 놓을 때 어디다 놔? 보통 정맥 주사, 정맥에다 둡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러죠? 왜 정맥이 나? 정맥이 어디로 가요? 정맥이 심장으로 가는 애거든. 여기다 놔야지 약이 심장으로 가서 쫙 퍼지죠. 몸 전체로. 티? 더군다나 동맥 안 보여. 맞아. 동맥 안 보여. 괜히 동맥 뛰고 있는데 거기다 바늘 어떻게 꽂냐.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링겔 꽂는다고 하지? 정맥에다가 꽂는 겁니다. 자, 동맥이 경화가 일어나. 경이 뭡니까? 딱딱할 경자. 변한다. 동맥이 딱딱하게 변. 얘는 뛰어줘야 돼. 동맥이 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 전체로 산소 공급, 그리고 영양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동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도 뛰고, 동맥도 뛰고 하면서 몸 전체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우리가 흔하게 동상 걸린다고 하죠? 동상 걸리면 어떻게 돼? 썩어. 동상은 말 그대로 추워서 생긴 상처입니다. 추우니까 귀 끝, 손가락 끝 같은데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썩어 들어가죠.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면은 생겨. 예. 귀 끝이나 이런데 손가락 끝에 동상 생길 수 있어요. 겨울에 훈련 받으면. 예. 자, 동맥결항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그치, 당연하죠. 얘가 막 이렇게 띄워줘야지 피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 그래요? 혈전이 있다 하더라도 좀 피 흐름이 좋으면 그냥 쓱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피 흐름이 멈추니까 다른 애들하고도 뭉치겠지. 그게 혈전 침착입니다.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예. 이러한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혈병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K. 예.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거 먹어야 돼요, 비타민 K를. 나도 먹어야 되나? 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자, 여기는 비타민 K 발견한 내용이네요. 그죠?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과정 나온다. 과정 나와요. 자,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고요. 두 번째,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고요. 세 번째,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네 번째,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분으로 바꾼다. 이건 과정이야, 과정 지금. 혈액 응고 과정이 나타나 있네요.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자,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어디에서 합성이 돼요? 간세포. 간 때문이네요. 그러면 동맥경화도 간 때문인가?
여기서 합성될 때 이들의 합성에 관여한다. 뭐가요? 비타민 K가.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 활성화는 뭐라고? 칼슘 이온과의 결합. 근데 요때 뭐가 돼야 된다고? 단백질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지만 칼슘 이온과 합체. 자,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자, 카르복실화의 개념도 나와 있죠.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아하, 비타민 K가 뭘 만들어주는가 그러면은 글루탐산을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말 그대로죠. 비타민 K가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카르복실을 만들어줬어. 그 단백질 이름이 뭐라고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알겠습니까요? 네, 계속 읽을게. 중간에 끊으면 맥을 놓쳐버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 보자. 위에서는 응고 과정이 있었고 여기는 응고 과정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 비타민 K의 역할. 비타민 K의 역할이었네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라.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얘는 식물, 동물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온다. 얘는 동물이나 미생물 발효, 미발.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를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채, 그죠? 채소, 예, 반찬으로 먹으면은 이 비타민 K1을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는 월드컵 보다가 리모컨 찾다가 이렇게 하다가 뚝 해가지고 갈비가 부러졌어. 이렇게 뻗다가 이게 골다공증이니까 이렇게 뼈 밀도가 낮아지니까 작은 충격에도 이게 왜 부러지냐면 이 근육이 당기잖아. 근육이 당기니까 이 뼈들이 방향이 반대니까 이게 탁 부러지는 거야.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좀 칼슘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이죠. 나이가 들면. 너희들 나중에 다 챙겨 먹어야 돼. 어머님도 다 챙겨 드셔야 돼요, 이게. 나도 먹기 시작했거든, 칼슘. 어쩔 수 없어. 자,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 먹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자, 이제 칼슘의 역설이 나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해됐어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을 섭취했는데 얘가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혈관 안에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 동맥경화 발생.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MGP가 혈관 석회화를 억제합니다.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뭐 때문에요? 이 칼슘 때문에. 비타민 K1과 K1은 어디에서? 식물에서. K2는 어디에서? 동물성 그리고 미생물 발효에서. 얘네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니까 너무 야채에만 비중 두지 말고 발효식품, 그렇죠? 그리고 치즈 뭐 이런 거 유제품들 이런 걸 먹으라는 얘기네. 근데 우리는 발효식품 먹고 있지. 김치. 거기는 없을까? 김치 미생물이잖아, 발효될 때. 그럼 김치에는 K1도 이거 K2도 있는 건가? 궁금하다. 찾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전문가 권고인가? 의사니 전문가니? 연구자들은 연구자들 권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칼슘 보충제를 먹다가 보면은 혈관 석회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 혈전은 혈관 내에서 생기는 거죠. 네.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것은 혈관 벽에 생겨야 됩니다. 안 맞아. 내용이 맞지가 않아. 다시 혈전은 혈관 내부. 그다음에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 손실 막는 것은 혈관 벽이죠. 안 맞네. 2번.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 그렇죠? 혈소판 마개하고 섬유소 그물이 뒤에 엉켜서 뭐가 만들어진다? 혈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혈액 응고죠. 3.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당연하죠.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됩니다. 4.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혈관 안에 이물질 침착, 혈전이 안 생기게 해야지. 혈관 석회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치? 막히거나 일부분 빨라지겠지. 막히거나 일부분 빨라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맥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탁! 터지는 거야. 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회장님이 막 승질내지. 야, 이놈들아! 이게 어떻게 막! 밥알이 몇 개고!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1번. 칼륨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칼륨 역설 봤어요. 어디 보자. 칼륨 역설 뭐가 생길 수 있다? 혈관 석회화가 생길 수가 있다.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돼서 혈관 석회화가 된다. 이게 곧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 2. 칼슘 보충제 섭취에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거네?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볼까? 아까 칼슘의 역설 이 부분이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가 진행. 그치? 이게 칼슘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2번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어휘를 늘려야 됩니다. 매튜 효과 해야 돼. 네, 매튜 효과. 그렇지 않소라? 매튜 효과 해야 돼요. 자, 그럼 답 2번이 되겠고 3, 4, 5번 몇 틀렸나 봅시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아니죠. 골다공증 막을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얘가 혈관벽에 쌓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동맥경화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아니죠.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4.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거.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칼슘염이 혈관벽에 침착되는 겁니다. 5.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 안 된다가 아니라 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뼈에 안 되는 거죠. 뼈에 흡수가 되지 않고 혈액에 흡수가 되어서 침착된다. 답은 2번. 뭐 기본 문제긴 한데 의외로 이런 걸 헷갈려 하죠. 단어를 조금씩 바꾸고 인과관계나 그 순서를 바꾸니까 헷갈려 하는데요. 뭐 내용들 충분히 따갖고 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2번 비타민 K1과 비타민 K2. 얘는 K1, 얘는 K2. 적절한 거 찾기.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형성된다. 우리 몸 간세포에서 형성해내. 합성된다? 자, K1이 합성되는 게 아니죠. K1은 식물에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간에서 뭐하고 만난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어딨지? K1, 간에서 뭐하고 만난다? 간에서 만나는 거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었구나. 카르복실화 만들려는 거. 그죠? 예. 2번, 니은은 K2는 K1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이런 말 없었어요.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 또는 미생물 발효로 인한 비타민 K2.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둘 다 변형합니다.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의 활성에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타민 K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답 4번. 자, 13번 문제. 가나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혈전이에요. 혈전이 아까 뭐라고? 혈관벽에 응고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 내에서 응고되는 거야.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한다. 자, 1번.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자,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면 바로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와파린을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면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가능하겠죠. 잠깐 뿅. 자, 2번입니다.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다? 피브린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피브린을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고가 안 되겠지.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프로도 할 수 있겠네? 응고. 그렇죠? 네. 헤파린.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혈액 응고 인자하고 칼슘 이온의 결합을 하는 것,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하나요? 결합하는 거. 어디 보자.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카르복실화 되어야 되고, 이 카르복실화 이어되려면은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요 부분에. 근데 지금 여기 3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액 응고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려면은 어디에 작용돼야 돼?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 작용돼야 돼. 그래야지만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는 작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억제가 아니지. 우선 4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자,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뭐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비타민 K하고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으로 전환되게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방해한다고 하니까 억제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한다. 혹시 맞습니다. 혈액의 응고가 안 되게끔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피브린 섬유소 그물 형성을 억제한다. 따라서 틀린 거는 3번, 시간관계상 4번과 5번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하고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 대한 이해, 이중차분법, 뭐야 얘. 그 다음에 이제 추론 형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문맥상 바꿔쓰기입니다. 그치? 문맥상 바꿔쓰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경제 지문은 사실 이제 비문학에서 보통 이제 3등급 때 3, 4등급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경제 지문하고 과학 지문인데, 나는 이제 이거를 먼저, 깨주기를, 먼저 이것부터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에 비해서 경제가 범위가 좁아. 범위가 좁습니다.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용어가 겹쳐요. 이 경제 용어는 용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바운더리, 이게, 경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정책 문제, 정부 정책 문제, 그 다음에 시장 가격, 가격 문제,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뭐 이쪽도 되겠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경제 주체들에 관련된 문제, 무역 문제, 환율 문제, 주식 문제, 그 다음에 금리 문제, 그리고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문들, 고전경제학이나 아니면 이 고전경제를 뛰어넘는 무슨 학파들이 있어요. 요거는 문제가 나오면, 고전경제 문제 나오면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 문제의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어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 3등급에서 안 올라가네, 비문화가 좀 깨고 싶은데 하면은 경제문도 조지고, 예. 이 부분은 좀 잡기가 좀 쉬운 편이거든, 과학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를 용어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 연습해 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과학으로 가시면 돼요. 과학 같은 경우가 용어가 워낙에 많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마다 쓰는 용어도 달라. 쓰는 용어가 달라서 앞에 있는 개념과 뒤에 있는 개념, 즉 A 과학자가 보는 관점과 B 과학자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근데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눈 돌아가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논리 논증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 논리 논증 같은 경우에는. 그치? 네. 어쨌든, 좀 비문학을 좀 내가 좀 공부를 하겠다 싶으면은 경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과학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거꾸로, 저는 과학이 더 쉬워요 하면은 뭐 과학부터 잡고 들어가도 괜찮겠다. 왜 이렇게 배고픈가 했더니만 밥때가 됐구나. 네. 자, 14에서 17번 문제 먼저 볼게요. 이해. 아까 봤구나. 미안. 배고파서. 당 떨어져서. 예. 착각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경우가 많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네. 한번 더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 좀 해주고 있죠? 개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게 뭐가 나오고 있죠. 즉, 사건이 있기 전,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후, 그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뭐라고요? 가상의 결과는 관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실제로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두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여기는 조건이죠? 이거 두 가지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다 배제시키는 거야. 얘네만 갖다 쓴다는 얘기죠. 차이가 나다. 신문에 났다. 안 되죠? 차이가 드러나다. 차이가 보이다.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뉴스가 신문에 났다. 안 돼. 계속 지문.
가령 예시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하, 이게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요 내용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좀 예를 들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람을 표본,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계가 되겠죠. 이런 방법을 쓸 때의 한계. 사람하고 사회 문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는 두 사건의 결과가 같아야 돼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끼어들었을 때 차이가 발생하면 사건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야. 자, 뭔지 모르지만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의 값을 뺍니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오호.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튀어나왔어요. 이중차분법이. 그치? 위에서, 봐라, 여러분들. 위에서 얘기한 사건의 효과 평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하고 비교해 주는데, 이때 사건이 있어야 되죠. 그쵸? 사건이 없으면 두 값은 같아.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값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이중차분법은 뭐란 얘기입니까? 이중차분법은 어디 갔어?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쵸?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사건이 없었더라도 이게 차이가 이게 이중차분법이라는 얘기네요.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이가 발생해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단순화시키면 눈에 보여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앞 단락에서 사건의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시행 집단 결과하고 비교 집단의 결과값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치? 만약 그 사건이 없다면은 결과값은 같아요. 자, 그런데 이중차분법은 뭐란 얘기입니까?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그 변화와 같은 크기, 그게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평행 추세 가정을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중차분법이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의 효과는 뭐다?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디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람이나 사회 문제 다룰 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이중차분법을. 그치? 자, 이중차분법은 1854년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자, 그 여기서는 이중차분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거는, 자, 그러면 수원을 바꾸다. 수원은 그 물의 근원이죠. 네, 수원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되나?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있지, 그치? 우선 보류. 다음에 C 먼저 보고 들어가자. 기상청에서 건조주의보를 내리다. C는 뭐였어요? 어딨니? 결론을 내리다 이렇게 되겠네. 결론은 판단하는 거고 주의보 내리는 것을 알리는 거지, 사람들한테. 그치? 판단과 알린다는 거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었나요? 없네. 예.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3번은 제꼈다. 그쵸? 2번은 우선 보류. 다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차분법을 어디에다가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 파악하는 데다가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이에요.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자, 봐봐 여러분들.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거 적용 못하지. 이해되심? 다시 한번. 우리가 윗단락에서 사건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행 집단 결과하고 비교 집단의 결과가 어떤 사건 때문에 값이 다른 거야. 그런데 얘는 사람하고 사회 문제 다룰 때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단락에 이중차분법이 나왔어. 이중차분법은 사건이 없더라도 평행 추세 과정의 근거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그 변화의 크기가 시행 집단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사회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요번 단락 보니까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걸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값이 다르겠지. 값이 틀리겠지. 적용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되는, 그래요.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예컨대 예시, 어떤 노동자가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이게 평행 추세 과정이었어. 평행 추세 과정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그 변화의 크기가 시행 집단에서 같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람의 종사 노동자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이 더 큰 경우가 안 되죠. 이미 깨졌어, 얘는. 그렇지? 이럴 땐 어떻다? 사건 효과를 잘못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변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자, 유사성을 높이다. 17에 3번. 목소리 높이는 거하고 유사성 높이는 거하고는 바꿨으면 안 되죠. 소리를 크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변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심? 다시 한번 볼까요?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는 집단 간 표변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기는 뭐니? 경제 흐름이죠. 그렇지? 이거에 민감한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한 거죠. A 회사, B 회사, C 회사 줄어드는 그 유사성보다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가능성을 줄이다. 가능성을 줄이다. 하고 싶은 말 줄이다. 가능성 관계가 없죠? 그럼 남는 거는 2번.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요. 자, 여기는 뭐 조건인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어디 보자. 신뢰도. 그치? 평행,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조건이 되겠네. 신뢰도 높이는 조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면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유사성. 표변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기준을 구성하면 역시 신뢰도가 높아가고요. 1, 2.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이중차분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용이 이렇다는 정도만 아는 뿐이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모릅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없다.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그래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니? 실험적 방법이래. 그럼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는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사건 효과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비교 집단하고 이렇게 대조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아니니까 위에서 얘기한 내용과는 다르죠. 이해되심? 네.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다만 뭐라고?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예 적용이 안 된다가 아니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맞는 설명.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존재하죠. 예.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날의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좋습니다. 왜 그렇죠? 왜 사건 전에도 있었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스노 연구를 한번 볼까요? 얘는 왜 그러지? 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얘는? 얘는 왜 맞는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을까? 응? 왜 그러지? 4번. 스노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이게 왜 맞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죠? 자, 이중차분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 이것을 사건 효과로 평가하는 방법이었지, 그치? 그리고 나서 평행 추세 과정에 근거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이중차분법이라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란 얘기지. 봐,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간단한 거야. 집단이 A 집단, B 집단이잖아. 스노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어요. 두 수도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수온이 같아. 그죠? 하나의 수온만 바꾼 거야. 그렇다고 해서 A 회사 쓰는 사람들하고 B 회사 쓰는 사람들하고 콜레라 사망률이 처음부터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려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5번. 선원은 수온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 차이는 없다고 봤을 것이다. 예, 그 원인을 물로 봤죠. 따라서 아닌 거는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이중차분법을 기업에 적용할 경우 기업 어떤 노동자 교육 보력금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자, 근데 이 부분은 뭐였어요? 이 부분은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치? 여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경우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프로그램에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크다, 같다, 작다. 얘를 봐줘야 되겠죠? 얘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일자리가 갖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시행 집단의 비교 집단보다 시행 집단에서 현상은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는 비교 집단의 평가한 경우보다 작게 가야 되겠지. 이해되심? 여러분도 이거 구분해줘야 돼요. 기억은 봐라. 기억은 이중차분법이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야. 기억은 앞부분에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끊고 봐야 돼요.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는 비교대 이용하여 평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치? 당연히 효과는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A는 작다로 가는 거고, 다음에 그러므로 기억이 이중차분 적용한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는 비교대 이용하여 이것도 작네. 예. 방금 내가 요거 설명하려고 끌어들였구나. 예. 그래서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을 비교한 하나만 보는 거 아니야.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적용되는 애들이 있어. 그랬을 때 그 효과가 평행 추세 이거 적용이 안 되는 애들하고 적용되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 얘기야? 그죠? 네. 당연히 작지.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 16.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 일부다. P주는 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말이 하나 빠졌나? 최저임금? P주 최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P주 저임금 식당, 그냥 저임금은 최저가 아니라 쏘리. 예. 저임금 식당 사건저 1906, 사건 후 20.9, 변화 1.3, 그치? P주 고임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22.3, 오히려 떨어졌네? 예, 그리고 마이너스 2.1. Q주도 요거였는데 사건 후에는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다.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예. 맞습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죠? 이거는 신뢰도 높는 조건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문에. 어디냐? 여기에. 표본의 통계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 구성하면
예, 신뢰도 올라갑니다. 자,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고용 효과는 3.4명이다. 그치? 1.3하고 2.1하고 얘를 빼줘야 되거든. 3.4명 됩니다.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그래요? 얘는 뭘 보고 파악할 수 있을까? 자, 어디 보자. 여기는 지금 92년 요렇게 조사했잖아. 그치? 얘는 뭐 앞에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박스에서 조사한 게 92년 조사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는 한 거를 시행 집단에 이걸로 파악하면 안 되지. 비교 집단하고 시행 집단하고 그 기간이 같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치? 안 맞네. 자,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하든 피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한 사실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추정에 대한 신뢰 높인다. 예, 여기도 마이너스 2.1이고, 그쵸? 지금 비교한 거는 피주 고임금 식당, 큐주 식당이야. 여기도 마이너스 2.1이고.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아닌 거는 4. 얘는 91년 보면 안 되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문학 마치도록